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복지국 정책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염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온마을 돌봄사업, 여성 생리용품 보편 지원,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등의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나 시비, 매칭 없이 중구의 재정만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이 두드러집니다. 온마을 돌봄 사업은 근거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여성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당초 우려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와의 연계도 불투명 상황에서 예정처럼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주민복지국의 신규 사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복지국은 노인 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근거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 계획에 맞추어 예산안과 근거 조례를 동시에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지난 온마을 돌봄 사업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한 부분에 대한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일반 안건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중구노인복지관이 건립 예정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나 미비한 유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중복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중구의 고령 친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로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4% 증가한 4,498억 8,548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17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세 반영분으로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77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안영동 경로당 조성에 대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27% 증가한 220억 8,24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36% 증가한 2,278억 2,2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지원으로 운영비 및 시설비 등 2억 5,349만 원 편성하였고 안영동 경로당 조성 지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본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확정 이후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교부금 예산 반영분과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지금 목이 많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계선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 중구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22년도 8월 11일자로 건립 계획을 수립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년 6월 28일 날 그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심의가 의결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영주차장 주차 대수가 48면에서 56면으로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개방토록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4년 1월 11일자로 그 선화 용두 재정비 촉진 그 계획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24년 2월부터 8월까지 이제 기획 설계를 추진하는데 기획 설계 용역 기간이 이제 24년 2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 변경이 돼가지고 네. 11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사유는 이제 그 공공용 실내 놀이터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인데요. 당초에는 이제 육아종합 그 센터가 하기로 했다가 이제 공공용 실내 놀이터로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으로 해서 그 기간이 11월 1일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24년 그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당선작이 선정됐고요. 그 모두 건축 그사 사무소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가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이제 5억 8,800만 원이고요. 그러고 지금 2월 달에는 이제 집안조사 용역 추진해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네. 왜냐하면 이 집안조사라는 거는 이제 그 내진 설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네.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주차장하고 경계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2월 달에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그 LX 그 국토정보공사에서 요 거기 일부 그 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전환 측량을 추진해서 지금 측량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3월 말일 날 이제 그 우리 기본 설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모시고서 같이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이제 각종 그 예비 인증 신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이에요. 예, 신청하는 게 이제 그때 신청하는데요.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 건축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인증을 신청하고 이게 인증이 완료되면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씩 건립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26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긴 합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가 하여튼 그 26년 12월 그 준공을 목표로 네.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가족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들의 센터가 지금 부재인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가족센터가 없어가지고 중구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네, 그래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게 더 늦지 않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시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도 이런 사업들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중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안내나 홍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건립이 되어서 지역 청소년과 가족들이 좀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는 14쪽에서 1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화 복지 공간 조성 예산으로 2억 5,349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예, 네, 맞습니다. 일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중앙로에 위치한 하나금융 프라자 5층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노인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본인도 노인의 여가 문화 생활에 대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또 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필수적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 의원들이 또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맞죠? 이번에 조성하는 노인 문화복지 공간 시설을 보면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 여가 복지 시설,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예, 노인복지관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올리는 게 저출산 네, 고령사회 기본법 그 14조에 보면 네,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도 같이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네, 맞죠. 사회복지 시설은 설치 운영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도 점검 대상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노인복지 문화공간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인지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가 이게 이제 먼저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그 요 여가 문화 시설에 관한 조례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노인복지관 등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여가 문화 시설을 같이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뭐 저기 안영진 위원장님께서 네.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요 어르신 문화 공간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14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의원은 노인복지법 제4조 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는 예. 일반적인 선언 규정일 뿐이지 시설 설치의 직접적인 근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그 규정에 보면 그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법규들로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면 예. 왜 굳이 제36조의 구체적인 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별도로 아니, 이제- 규정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네. 노인복지법에는 네, 노인복지관 내에 시설을 이제 구체화한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인 문화복지 공간, 그 어르신 여가 시설 그쪽 부분을 그 저출산 고령화법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그런 어르신 그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 네. 이 저출산 고령화법에는 미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좀 몇 가지만 넣어서 규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예. 질의한 내용 중에 과거 법제처에서 노인여가 복지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의 이제 기준이 미준수 시설까지 운영비를 보조한다면 미준수 시설 증가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어르신들 그 문화 복지 공간 이것을 뭐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게 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저희 여기 구청에서 가까운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만 나가봐도 어르신들이 많이 배회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역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저희 중구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2만, 23만이 조금 안 되는데요. 네.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5만 3천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23.4%인데 요것을 그 지금 우리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든지 노인 뭐 여가시설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을 60세로 낮추게 되면 7만 1,000명 정도가 돼서 31.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나가시는 경로당 회원님들 전체 하여튼 수가 저희 관내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60세 이상 7만 1,000명으로 따졌을 때 8,000명을 제하면 6만 한 3,000명 정도가 오갈 데가 없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이해 당사자가 되시는 그 어르신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런 그 노인 복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아 그런 거 해주면 너무 좋지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이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가까우면 형편되면 좀 동별로라도 하나씩 설치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의견이 계셨고요. 또 그 동순방 하실 때는 저 문화이동 그 경로당 그 협의회장님 김효래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또 건의도 하셨어요. 경로당 외에는 즐길 공간이 없으니까 문화공간 조성을 좀 많이 좀 해달라 이런 또 건의도 계셨고 그러고 그 지금 뭐 석교동 그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이제 내년이면은 뭐 준공이 될 거라고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물론 석교동 노인복지관에다가도 이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희 중구가 여기 그 우리 중구 보건지소 짤이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왜 그게 생겼냐면 문화동에 있는 중구 보건소를 한 번에 환승 안 하고 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중구청 옆에다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게 됐던 계기가 그거고요. 제가 그래서 석교동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들이 한 번에 어떻게 이용하실 수 없는 데가 어딜까 봤더니 저기 문화 1동이나 2동 산성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환승을 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동이나 용두동 쪽도 한 번에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저희가 7만 명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앞으로 매년 지속될수록 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과연 이 어르신들이 어디가 계셔야 되나. 사실 우리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있으면 다 이미 이런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런 걸 대처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지 않나. 아니, 저는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있습니다. 말씀 예. 충분히 이해를 예. 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본연도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하나프라자 5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54평 정도. 54평이 예. 다 예. 그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은행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해주시고 이러니까 일단 장소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와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임대 기간도 5년이잖아요. 아니 5년으로 특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5년으로 하고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MOU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본의원은 뭐 이처럼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 기준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보조금 지급이 문제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제 또한 이 사업은 민간 임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100%가 구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주고 너무 긴 시간 동안을 그냥 공실로 내비두면 이게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공해주신 기관이나 우리나 좀 주민들한테 대한 도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라도 구비를 반영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가 필요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이 은행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뭐 문화동이나 산성동 쪽도 필요한 거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적극적으로 응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상 임대라고 해도 지금 초도 예산이 2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또 예. 앞으로 이제 위탁 운영까지 포함한다면 총 3억 원 이상이 좀 투입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국장님 하나금융 소유자 임대 계약을 아까 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예. 계약서를 보니까 3년? 아니 그 네. MOU만 한 거고요. 예. MOU 할 때 저희가 MOU 5주에 보면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MOU 5주 협약 기간에 그 각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네.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요게 네. 5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년으로 한다? 아니 일단은 일단은 이제 5년으로 5년으로 하되, 하는데 응.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런 조항이 5주에 있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5년 예. 후에 해지가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영구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예. 임대 계약이 종료된다면 또 원상복구하는 그 매몰 비용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네. 지금 MOU만 했고 음. 임대차 계약을 아직 작성하진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MOU 7조에 보면 효력 및 해지인데 거기 2항에 보면 협약 기간 중도에 일방의 사유로 해지 의사를 표명할 시 상호 협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렇게 MOU 7조에도 또 2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몰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년 이상 충분히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또 생각은 예, 지금 그 저희가 금고가 하나은행 맞잖아요. 단수로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7월인가가 기간이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좀 예민한 시기에 어쨌든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사항이 아닐까 좀 우려도 되고 또 법을 준수하라고 있는 것인데 상위법 기준도 지키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면 공동주택 경로당도 매입하지 말고 그냥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이용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당 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같은 맥락에서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경로당은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20개 신청된 걸 네. 가지고 네. 저희가 평화경로당은 이미 이제 매입 리모델링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이번 3월 중에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 같은 맥락이라면 예, 공동 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매입을 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지 말고 그냥 그 건물 임대해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같은 맥락이지 않나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요건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어쨌든 그 사회 공헌 사업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건데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이렇게 뭐 임대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 아니 저는 같은 좀 약간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좀 이번 사업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좀 펼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고 해도 법적 행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만 좀 낭비될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노인 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본 의원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무료임대 건물을 활용한 신속한 추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예, 물론 뭐 구소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적절한 공공시설의 공간의 부족과 그리고 공공건물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적의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에 뭐 구소유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하면 가장 좋을 텐데요. 지금 사실은 그 마땅한 저희 구소유 건물이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세 이상 인구가 사실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마땅히 다닐 데가 없다는 거죠. 경로당을 얘기하시지만 경로당 회원 수가 전체 8천 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건물이라도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구소유 건물은 없지만 다른 그 일반 건물이라도 매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실 통합돌봄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요, 통합돌봄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해가지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있거든요. 활동할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더 아파지셔가지고 결국은 다 뭐 요양병원이나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입원하는 순간 의료비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서 있는 데는 이제 이런 저희보다 앞선 지자체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뭐 즐길 수 있는 이런 돌봄 학교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없지만 네네. 그런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네, 본 의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구에서도 열심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25년 본 예산 규모가 약 6,8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2억 5천여만 원의 노인문화복지시설을 증진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본 의원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니 커피 머신 임차료 3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2억 1,250만 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3,799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빈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 중이시고 한 번에 이렇게 그 운영 관람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2억 5,300에 대해서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사무관리비로 이제 300만 원이 커피 머신 임차료입니다. 네.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임차료가 25만 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네. 1년치가 이제 300으로 300만 계장이 원. 된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요게 이렇게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거기 서서 커피를 내려주고 그러면 사람을 또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머신으로 요즘에 무인 카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걸 임차하는 걸로 했고요. 네. 그 자산 그 물품 취득비는 3,799만 원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빔 프로젝트하고 네. 스크린하고 뭐 스피커, 컴퓨터 이런 식인데요. 요게 이제 그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거기를 이렇게 구획해가지고 54평인데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장소와 네. 또 한 군데는 이제 그 책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휴게 휴게 공간으로 공간인가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그 옆에가 사실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영화를 보게 되고 이러면 이제 혹시라도 그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까봐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억 1,250만 원의 이제 방음 설비라든지 거기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비용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 네네. 영화관에는 지금 객석 의자가 한 5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50명 정도의 예, 그 어르신들이 정도로 일단 관람이 계획을 가능한 잡고 건가요? 있습니다. 예, 네, 예. 계획은 이런 문화복지 공간에 좀 많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고,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법정 쟁점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국장님.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조례 제정이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저희가 264회 때 입법 예고를 하시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사전에 잘 꼼꼼하게 챙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나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서울 같은데 지금 서초구나 그 노원 같은 데서 상당히 이 별도로 어르신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노인복지관이 생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합치다 보니까 네.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 고령화법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타 지자체에 좀 사례나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여가 시설과 뭐 예산이 중복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2025년 2월 말 기준에 23.7%의 노인 인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4년 기준이 23.4%라고 예, 했는데 예, 그 맞습니다. 몇 달 사이에도 지금 이렇게 예. 한 3달 사이에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화여가 시설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구의 초고령화 지금 속도를 감안했을 때 신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전에 저희 임시회 때 노인 생활 실태에 대한 정확한 그 조사에 대한 그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노인 실태 조사 예산. 용역 예산이요? 네네. 예, 그래서 수감됐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참 아쉽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시설의 건립과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함께 추진해야지 좀 장기적인 복지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게 이런 노인 실태 조사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마냥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65세 인구 비율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노인복지관 이용 인구는 60세 이상이더라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31.7% 7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은 전체 인구의 진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관조차도 이제 내년에 이제 생길 예정이고 지금 네. 현재는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이런 시설이 당연히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그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좀 문화 여가 복지 시설의 구축화, 운영은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중장기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법적 타당성 보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과에서도 이번 사업이 행정적 그리고 법적 논란으로 중단이 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좀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고 예산의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모습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김옥경 의원님께서도 여러 방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지금 복지관 맹점이 앞전에 이제 과장님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는 그 석교동의 노인복지관 예산을 국비를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게? 위원님, 그 차원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노인복지관 저희가 공모 사업을 작년에 했다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 사업 이번에 하는데 이제 다시 또 하는데요. 이 조례안이 있어야지만 공모 사업을 할 때 더 플러스가 된다.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실 때. 그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예, 지금 우리 만드는 조례에 아까 우리 김옥향 의원님께서 이 조례 말씀하신 말고요. 노인복지법뿐만 노인복지관에 아니고 여가 문화시설을 집어넣으려면 지금 우리 올린 조례가 노인복지법 플러스 저출산 고령화법을 같이 믹싱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지금은 경로당도 위원장님 왜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뭘 자꾸 집어넣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도 알고 접목시킨 것도 아는데 지금 하나금융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 조례와 저기 우리 노인복지관을 만들려고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그 예산을 반영시키고 국비를 받는데 꼭 필요한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반영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한테. 그게 그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장 관심도가 정성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그럼?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아봤을 때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국장님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그리고 지금 문화 이동에서 지금
삼성아파트 회장님께서 그 주민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기 동방문시예요. 시에.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문제가 될까 봐 얘기는 못하고 예. 그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사동 방문시에 예,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그 종사하는 분이 왔었어요. 요즘 영화관이 너무 안 되고 사람이 없으니 중구 차원에서 직원들이든 중구민들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아까 500제곱미터 거기 말고 어르신들도 그 영화관에 무료로 관람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잖아요. 어디 메가박스에서 무료로요? 네, 영화관에서. 그 근데 꼭 영화관 그거를 지금 그걸 매입 리모델링 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몇 분 되지도 평수도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영화관을 한다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같이. 그 메가박스에서 사실 그 어르신들을 무료로 영화 보게 하는 것은 저희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더라도 뭐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을 지금 영화 한 편 보는데 한 돈 10,000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본인들한테 1,000원을 내야 될 것 같으면 나머지 비용을 우리 구에서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검토한다면. 그리고 중구에 보면은 현재 중구에는 이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2026년 말에는 중구 자체 노인복지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예. 그 외에도 4개의 종합복지관, 146개의 경로당, 시민대학, 중구 평생학습관 등의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지하상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놔도 거기 안 갑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다고 거기 다 갈 것 같으면 구청장님은 또 동순방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72세에서 75세 정도는 이유는 돼야 경로당에 가신다고 해서 그 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이걸 꼭 해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그럼 이거 민간위탁 줘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게 하면은 그게 또 잘 될지 그 노인복지관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직영으로 거점식으로 해서 운영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계속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핑퐁을 하는지 본의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선호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자료라든가 다 받아보시고 좋은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집행부 쪽에 있어서 대변을 하는 것 같고 본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으려면은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평가에 들어간다. 근데 왜 자료를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 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그 하나은행에서 사실 사회 공헌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건물을 주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하상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절대 근리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먼저 이제 선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영화 관람하고 이런 때는 자리가 부족해서 막 서서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료니까 무료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거기 와서 이제 차 한 잔 빼서 그냥 쉴 수 있으니까 이 지하상가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한번 와보신 분들은 구전으로 홍보가 돼서 뭐 큰 문제 없이 활성화될 거라고. 본인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예. 100% 1000% 찬성이에요. 찬성이지만 우리 중국의 노인복지관을 먼저 해놓고 나서 거점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아까 동의하는 김옥경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7월에 하나은행과 MOU 체결도 있는데 그 민감한 시기에 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저도 본 의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사실 중구 노인복지관이 석교동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전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 인력은 제가 볼 때 석교동이나 그 부사동이나 뭐 대사동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 생각하신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인구가 몇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문화 1, 2동이나 이 산성동 이쪽에도 아마 이런 거를 이렇게 여론을 아마 들어보시면 야 우리도 빨리 해줘라 막 이러는 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본 의원도 그 산성 복지관을 예. 지금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500평입니다. 그 제가 건의드리기를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쪽에서 그 신축을 해서 그럼 거기서 거점형 노인 복지관을 하자고 저는 8대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거점형으로 타워를 만들어서 복지관식으로 산성동에 하나, 뭐 석교동에 하나, 목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노인 복지관을 먼저 큰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중구가 왜 고령화가 많아지게 됐나요? 그 이유 아십니까, 부장님? 중구가 많아지게 네, 중구가 다른 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예. 네. 대부분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원도심 쪽은 원도심에 해당되는 도시는 거의 다 어르신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중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고 그 옛날 구도심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서 이제 많이 또 유입도 되시고 또 가까운 둔단동에서 태평양 쪽으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중구에서 많이 떠나고 있고. 어쨌든 국장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복지국에서 고생하는 건 알죠. 알지만은 그 순서와 절차와 그리고 먼저 실행할 게 있고 차후에 실행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쨌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은행에서 준 54평이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게 선례적으로 잘 되면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변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국현입니다. 우리 충구의 지속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항상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조 세입예산 규모는 364억 60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28억 5,608만 원보다 10.8% 증가한 35억
3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조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84억 9,410만 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배수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태평동 도로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4억 1천만 원을 계산하였고, 하수관로 맨홀 교체 사업에 순12 보조금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조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98억 7,560만 원으로 유천동 도시재생 느딜 사업과 부사 날만길 조성사업비 각각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43억 6,750만 원으로 침산동 뿌리공원 입구 특화 가로 조성사업 사전사용분 5억 원과 중촌문화공원 황토길 조성사업 사전사용분 2억 원, 중촌문화공원 대단지 수국정원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64억 60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28억 5,608만 원보다 10.8% 증가한 3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조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54억 7,591만 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배수관 정비사업비 2억 6천만 원과 하수관로 맨홀 교체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평동 도로정비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원, 관사촌 일원 경관조명 개선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05억 1,901만 원으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5억 원, 부사 날만길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조 공원 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9천만 원이 증가한 84억 8,270만 원으로 중촌문화공원 황토길 조성사업 사전사용분 2억 원, 대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비 9천만 원, 대단지 꽃도시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침산동 뿌리공원 입구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5개 광구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안 사유는 작년 12월 한국 5개 광구센터에서 주관하는 5개 광구 수익금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증가한 수입과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2025년도 5개 광구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존계획 5억 5,747만 원보다 2억 3,898만 원이 증액된 7억 9,645만 원을 계산하였고, 당해연도 수입은 276만 원, 지출은 2억 2,104만 원을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기존계획 5억 5,381만 원보다 2,070만 원이 증액된 5억 7,451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보유액 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당초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6월 만기 정기예금에 2억 원을 신규 예치함에 따라 이자 수입을 276만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7조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에 1억 8,466만 원보다 120% 증가한 4억 57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5개 광구 수익금 활용사업으로 행정용 전자게시대 설치,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계산하였고,
가로등 현수기 거치대 지원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12 보조 사업비 및 성립전 사전 사용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5개 광우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5개 광고 수익금 활용 공모사업 선정과 2024년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5개 광고 개제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도시 미관의 개선과 주민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계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에서 195쪽 설명자료 3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맨홀 교체 사업 예산으로 전액 12 예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죠. 예. 네. 2025년도 상반기 완료 사업이라면 혹시 장마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맨홀 뚜껑 교체 구간은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구간을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한계 구간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쭉 조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기 전에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수관 맨홀 그 뚜껑하고 그 밑에 이제 추락 방지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수는 몇 개 정도나 그 교체할 사업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죠? 220개입니다. 220개 정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마철 되기 전에 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8조 설명자료 70에서 7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개 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예산들은 한국 5개 광고 센터의 5개 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에 이제 선정된 예산인데 네. 해당 활용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행정용 전자 게시대를 네. 저희 구청 본관 현관 입구 2층 상단에 이제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또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세 군데를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 세무소 앞 등 3개소이고요. 또 대로변 시설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를 도포하는 그런 작업을 중촌 내거리부터 우류용 내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구 청사 본관 전면 홍보용 전자 게시대 설치를 한다면 네. 설치 계획과 활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요. 네. 우리 중구청 본관이 좀 굉장히 좀 넓고 조금 다른 구청사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웠었는데 저희들이 이 행정 게시대를 하게 되면 중구청 본관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번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1층 현관 위에 가로로 한 11m에서 3.2m 이게 2층 창문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1억 2천 정도가 되고요. 4월에서 6월에 사업을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네. 그래서 6단형으로 이제 3대를 설치하는데요. 그 대전 세무소 앞, 또 목동 릴슈빌 아파트 앞, 사정동 동물원 삼거리 3,900만 원으로 가장 광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착 방지의 도포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광고문에 부착되지 않도록 도포를 하거나 네. 다른 걸로 이렇게 좀 그런 재료로 둘러싸서 광고문이 불법 광고문이 도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획대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네. 지난 5년간의 중구 5개 광고 업무 추진 실적을 살펴보니까 예. 2019년, 2021년도에는 대전시 5개 광고 행정평가 최우수 자치구로 또 선정이 됐고 예. 2020년도에는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또 2023년도에는 5개 광고 업무 유공 대통령상을 표창했고 맞죠? 예. 2025년도에는 5개 광고 수익금 지원 사업 선정 등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5개 광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좀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성과는 관련 부서인 또 우리 조우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재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적극적인 행정이 결과라고 생각되며 주문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네. 설치 이후에도 효율적이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중구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편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서도 관심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목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44쪽, 부사 날만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사 날만길 조성 사업은 새롭게 준공된 대전 하나생명 이글 스파크와 연계해서 마을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부사 날만길의 기점과 야구장 간의 직선거리로 약 500에서 600m 정도 그걸 도보시에는 한 7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 거리가 방문객을 좀 자연스럽게 유입하기에는 다소 애매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국장님은 혹시 야구장 관광객이 좀 이용을 좀 편의를 높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사 날만길로 유입할 수 있도록 예. 혹시 부서에서 마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연계 방법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여러 차례 현장을 직접 걸어보고 이제 사업 구상을 이제 같이 직원들하고 했는데요. 네. 저희들
최근에 이제 저쪽 대사동 쪽에 로컬 브랜딩 이제 공모 사업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심사 통과하고 금요일 날도 이제 행자부 심사위원들하고 했는데 저희 중구의 이제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날만길들 아주 네. 자연스러운 그런 길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특화를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정감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부사 날만길은 뭐 부용이와 사득이 그런 전설 설화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 길들이 조금씩은 예전에 좀 정비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벽화 또 도로 포장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조형물 뭐 이런 네. 것도 설치하면서 이제 정상부에 그 전망대 비슷한 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또 한화 이글스 볼박 그 구장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를 이제 함께 하는 게 이제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경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작점만 잘 연계해 준다면 네. 뭐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 네. 위로 올라가서 하나의 이글파크스를 같이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좋은 그런 예. 길이 산책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길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좀 뭔가 홍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좀 적극하셔가지고 예. 이게 좀 연계를 해서 지역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사 날만길 사업에 보면 마을벽화 조성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년 건축과 본예산에도 노후벽화 정비를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벽화 사업에서 장점도 홍보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벽화로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대해서 그런 벽화를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우신 부분은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게 벽화 사업 중에 이제 가장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그런 오래 조금 지속될 수 있는 벽화의 재료라든지 네네. 일단 잘 열심히 강구를 해서 네.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좀 스토리도 잘 입히고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중간중간 뭐 QR코드로 해서 찍으면 뭐 네. 부용이와 사득에 대한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런 네.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네. 산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말씀처럼 벽화의 재료나 이런 부분도 잘 선정하셔서 최대한 네. 오래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예.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야구장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찾는 그 여기 장소도 날만길도 그런 명소로 자리 잡는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 추진 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네.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네,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 그 김광신 청장 재임 당시 그 대전 화교 수학교 부지에 농림식품부의 여기 농산 복합 서비스 지원단 조성 사업을 응모했었죠. 네. 대전시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30 대전 공원 녹지 기본 계획 거기 보니까 대전시와 실무 협의를 통해
대사문화공원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자로 53쪽 대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교 소학교 부지는 23년 김광진 청장 재임 시절 스마트폰 지원 단지로서 조성하려고 했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자료 53쪽을 보니 2024년 10월에 대전시의 문화공원을 조성을 건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거죠, 지금. 네. 해당 부지는 대사 1구역 재정비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이번에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재개발 사업 측과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나 뭐 같이 말씀드린 거는 있나요? 뭐 아주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원가에서 이게 대사동 이제 공원이라든가 침산동 이제 그 캠핑 조성이라든가 이런 예. 큰 일들을 네. 다양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어쨌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사문화공원은 이제 당초에 스마트팜으로 돼 있었지만 네.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화교학구라고만 간단히 이제 등기사항에 써 있지만 이제 정확한 그 법인 번호라든지 이렇게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이다 보니 이걸 이제 매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매입을 않더라도 그 부지를 선제적으로 빨리 매입을 해서 매입은 아니지만 공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문화공원으로 바꾼 이유는 문화공원 어떤 그 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뭐 20% 몇 프로 시설은 이만큼밖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문화공원 그 제약에서 빠진 나머지 다양한 문화 공간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공원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예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86% 증가한 40억 9,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임 예산안은 25년 1차 특별조정 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223쪽 주차장 특별액의 세임 예산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령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위해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이고요. 주차장 특별이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령,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위해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근본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요청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낙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럼 주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5개 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수 조정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노인장애인과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노인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개수조정은 부결되어 구청장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5개 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여기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여기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